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하다 김선윤입니다. 자, 또 목요일 저녁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번 주 잘 보내셨나요? 내일 또 금요일인데 또 어떻게 시장이 또 가려나. 매주 금요일이 요즘 좀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무서운 것 같아요. 주말이 또 고통 속에서 지내고 계실지 좀 염려스럽긴 한데. 자, 어찌됐든 오늘 시장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좋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 이번 주 최근의 상황들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께 좀 희망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종목 오늘 좀 공개하려고 합니다. 기업 방문을 좀 다녀왔고, 회사의 또 오너분과의 인터뷰까지 좀 진행을 했는데,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총 4주가량 제가 한 10시 반경부터 해서 기업 방문한 동영상을 틀어드릴 거고요. 오늘은 첫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아마 이 시간, 제 방송 시간대 맞춰서 기업 방문 영상을 가능한 자주 좀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기업 방문, 이 회사를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제가 오픈톡방을 하나 새롭게 만들었으니 관심 있게 좀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오늘 사실 제가 많이 고민했던 이 대형주의 시장의 흐름에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어요. 삼성전자가. 오늘 장에서 밀리면 안 됐었고, 내일 시장에서 만약에 밀리게 될 경우에 지지선 자체가 깨져버리면서 8만 원대를 이탈하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의 하락 흐름, 다시 3,000포인트로의 회복 자체를 삼성전자를 올라오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러니까 영 불안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의 이 삼성전자의 흐름이 하락 흐름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 제가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전도 그렇고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지선의 이 자리들,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2월 18일 날, 그리고 말씀드리면서 2월 19일 날 밑으로 깨져버리면 골치 아파지는 자리다. 그런데 2월 19일 날 하이닉스는 동그라미를 쳐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좀 반등이 좀 크게 나와주면서 살려놨다는 거죠. 네, 살려놨어요. 그러면서 쫙 급등이 좀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내일 자리도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의 삼성전자가 제발 부탁하건대 하락하면 안 된다. 버텨야 된다. 최악인 경우라도 8만 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가격적으로 보자면 1.5% 이상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지수가 좀 그래도 다시 한번 버틸 수가 있을 것 같고, 내일 시장이 밀리더라도 가능한 한 1% 내외의 삼성전자의 하락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다음 주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조금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최근의 시장들 너무나 많이 어렵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글로벌 증시 상황들인데,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될 업종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되고요.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된다면 어떤 이슈들이 생기냐, 유가의 급등과 더불어서 몇 가지 조금 곡물가의 상승이나 여타 이슈들이 있는데 관련된 포인트들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 드디어 3조 달러에 대한 얘기, 인프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자금이죠. 그 자금으로 인한 수혜주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고 있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마저 하지 못했던 바닥주 차트 분석하면서 종목들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 만약에 요 얘기를 하다가 10시 반이 된다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네 주주클럽의 김선윤의 주주클럽 톡방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을 진행할 건데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좀 잘 따라와 주시면 또 좋은 또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연준의 이 양적 완화 정책의 큰 틀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연준은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고 선포를 만천하에 했지만 또 하나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부양책도 내놨어요. 자, 그런데 제로금리를 보여줘. 좋은 거야. 3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도 해. 근데 시장에 정말 수많은 자금들이 쫙 풀리고 있잖아요. 풀리게 되면서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사실 시장에 만연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술주들 같은 경우도 10년물 국채 상황이 1.7 가다가 1.6까지 다시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사실 연준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실 저도 그래요. 코로나 이전의 흐름에서 본다면 10년물 국채 포인트 자체가 퍼센테이지가 2% 이상이 유지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3% 이상.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당연히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체가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건데 어찌됐든 기업들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기술주들의 영향을 주다 보니 나스닥 같은 경우가 하락폭이 계속 나오고 있는 흐름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에 따라 이 자금들이 어떻게 가요? 가상화폐로 가는 거고 그중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그리는 거고 이 상황에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사버리고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세상까지 열리게 됐습니다. 거기에 현재 국내 최고 거래소인 빗썸이란 거래소의 몸값은 해외 기업들이 관심을 가져주면서 2조 원 이상의 몸값을 그릴 것이다라는 예측.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몇 천억 대였는데 2조 원까지 몸값이 올라가는 이런 재미있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2010년 말에도 2010년도에도 미국에서 현재와 비슷한 정책을 취했었습니다. 굉장히 비슷한 정책을 취했어요. 그때 당시에도 인플레이션 우려감의 금리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뭔 일이 있었냐면 똑같이 지금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을 해보자면 그 당시에 유가와 곡물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시장에 자금이 풀리잖아요. 미국도 지금 개인한테 현금으로 1,400달러 빡 쏴대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소비에 대한 부분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놀이공원 관련된 회사들, 주가들, 그렇죠? 여행 관련, 이런 음식료, 가구업체들, 국내 업체로 북미 지역에서 조금 굉장히 좋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지누스 같은 회사도 매출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이런저런 회사들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선은 주목해야 될 게 유가와 곡물 가격의 급등 현상 자체가 굉장히 조금 심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 업체 쪽에서의 요 관련 종목들을 아직은 그렇게 막 뛰진 않아요. 사실 곡물 가격 급등에 따라서 관련주의 움직임이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유가에 따른 움직임이 조금씩은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11월부터 10월부터 치료제가 풀리고 백신이 풀리기 시작한다면
유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S-오일과 SK이노베이션 등 국내의 유가 관련 종목들은 계속적인 상승 흐름이 올해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다라고 수없이 예측해 드렸고 그 결과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 이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은 아직 나와주고 있지는 않은데 조금 뒤에 가서 제가 일단 볼 거고 그리고 연준에서 그 금리 제로 금리 시사를 하지만 사실 뭐 러시아나 터키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이미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신흥국들이 이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좀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고 연준은 올리지 않을지언정 국내에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의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이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따른 유가와 곡물가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목해야 될 종목들을 좀 보고 있는데 자 우선은 유가 급등을 하게 될 경우 수혜주로 보셔야 될 게 그냥 기본적으로 매출 확대에 대한 포인트들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림들이에요. SK이노베이션, S-오일, GS,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주를 좀 넣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유가가 급등하면 어떻게 됩니까? 티켓값이 올라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출 확대 포인트가 좀 나오는 거죠. 이런 포인트 더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요 종목들인데 요 종목들을 좀 하나씩 좀 우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들 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바닥을 좀 다지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밀렸어요. 2차 전지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주매출이 아직까지는 석유, 유가 관련이야. 매출의 90% 정도가 아직까지는. 그게 점차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2차 전지가 90%고 유가가 10%야. 하지만 실제 매출은 유가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바닥의 포인트들을 생각해 볼 때, 이 깊은 바닥자리를 생각해 볼 때 이 라인에 대한 추세를 고민해 본다면 이런 자리까지 완성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더 열려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좀 깊은 하락 자리를 좀 제외하고 이렇게 올려버린다면 어느 정도 이 자리를 좀 바닥 자리 여러 번 겹치는 자리를 만들어 버린다면 어느 정도의 추세상의 SK이노베이션은 바닥을 상당히 다졌다 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시장이 조금만 안 좋아져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가 20만 원을 이탈하는 조짐이 보인다, 이탈한다고 할 경우 정말 최저점의 자리에서의 반등 가능성에 포커스 맞추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할 겁니다. 차트상의 흐름으로는 아직 SK이노베이션은 좀 더 빠질 자리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싸다고 덤비실 게 아니라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으로 좀 판단이 돼요. 자, 그 다음 보면 S-오일이에요. 자, S-오일 정말 잘 갔죠? 추세 자리에서의 이 하단 자리 라인이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SK이노베이션과 마찬가지로 공간이 아직 좀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 확대 포인트 너무나 긍정적이에요. 유가의 상승 흐름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 갭이 있어요. 그러면 S-오일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76,000원 정도대가 이탈하는 흐름이 가장 싼 자리일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종목의 하락 흐름이 유가 관련주들이 현재 SK이노베이션과 S-오일이 열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비슷한 갭이 좀 보여요. 반면에 GS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의 바닥 자리에 인식이 좀 되고 있네요. 어느 정도 조금 조만간에 반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항공주 쪽으로 넘어가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 많이 내려왔죠. 유증하고 또 내려왔다가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모습이고 아시아나 항공 완전 바닥을 좀 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 아시아나 항공이에요. 아시아나 항공을 자 시가총액이 지금 1조 1,000억 원인데 얘가 아무리 감자를 했다고 한들
이 상황까지 지금 놓여져야 될까? 보통 회사가 감자라고 난 다음에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흐름이 조금은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된다? 좀 지쳐있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상승 흐름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감자한 종목들 보면은 3개월 이후부터 해서 그 전후로 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시아나항공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아는 상황에서 매출이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림 당연히 나오잖아요. 유가가 올라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흐름들이 나와. 사람들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행 가는 국가가 점차, 격리 없는 여행 가는 국가가 점차 생기고 있습니다. 네. 뭔가 미리미리 조금 중기적 관점에서의 대응을 해야 될 종목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곡물가가 급등을 하면 여러분 당연히 관련주들이 많아요. 음식료 업종과 사료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은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좀 볼게요. 자, CJ 제일제당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말 좋은 종목이죠. 그 누구도 나무랄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코로나 특수를 좀 누리기도 했던 그런 좀 회사이기도 해요. 실적을 열어보자면 정말 큰 폭의 실적 성장, 특히나 영업이익의 성장성 자체가 굉장히 눈에 많이 띄었던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근데 주가 자체는 이 상황이에요. 지금 시총 자체가 6조 4천억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되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근데 곡물가가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상승을 주는 건 당연하거든요. 곡물이 급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식품, 식음료 관련주들이 이슈몰이가 될 겁니다.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미래를 예측해야 되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최소한 들어서 6개월 정도나 1년 정도의 시장 상황 예측을 하고서 관련 업종과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고 그 예측이 맞아 떨어질 때 진짜 전문가로서 역할을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에서의 이 CJ 제일제당이나 아니면 오리온 같은 이런 모든 음식은 상관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게 현재의 포트 상황에서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큰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자금이 크신 분들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기에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이제 음식료 쪽이 조금 무겁다 생각이 드신다면 조금은 약간 시선을 돌려서 작은 종목 쪽으로 사료 쪽이나 이쪽으로 넘어가 본다면 팜스토리 같은 회사가 대안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효성, OMB 같은 경우도 그에 따른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효성 OMB의 흐름이 굉장히 좀 괜찮아 보이는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튼튼한 회사들이고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곡물가 급등에 따른 성장성. 그래서 앞으로 좀 그 원자재가를 보실 때 소맥이나 옥수수 가격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 오픈톡방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원자재 가격을 올려드리는데요. 그것을 항상 참고하신다면은 움직임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조만간의 이 곡물가의 상승이 정말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로 다가설 거고 많은 움직임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찌됐든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증시에서의 브라질, 러시아, 터키는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은행주들 흐름이 굉장히 좀 강했어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좀 움직여 줬는데 근데 잘 가주다가 KB금융입니다. 잘 움직임이 나와주다가 주춤거렸어요. 왜 주춤거렸죠? 10년물 국채가 상승을 막 하다가 약간 멈췄거든.
그리고 약간의 조금 연준의 조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방어하려는 듯한 그 발언들, 시장의 움직임들. 하지만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금리라는 게. 왜요? 시장 경기가 회복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 연준의 지금 행위 자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딱 선임이 돼서 대통령으로 첫 임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뭐 인프라 투자 등등 엄청나게 자금을 경기 부양안을 쏟아내고 있는데 거기에 재뿌리는 행동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조금은 어느 정도 인프라 투자가 끝난 이후에는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강제로 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조금은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2023년이라고 못을 박아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괜찮지만 내년 하반기에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 1년 정도의 여유가 있지 않나. 그래서 걱정은 뭐다? 시장 자체가 자금이 엄청나게 시장에 넘치면서 이 유동성 자금이 한 번 더 폭발적으로 지금보다 더 증가하면서 지수 자체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쫙쫙 치고 올라갈 겁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3,000에서 헥헥대고 있지만 어느 순간 3,500, 4,000포인트가 올해 연말이나 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년 상반기 안으로. 그리고 나서 연준의 조짐을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 가시화가 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올 때는 정말 고민스럽게도 안타깝지만 항상 너무나 좋을 때가 고점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비중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을까. 먼 미래 얘기지만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KB금융이었는데요. 조정이 나오면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KB금융보다는 좀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인데 역시나 매수하기에 굉장히 좀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 종목을 볼게요. BNK 금융지주인데 이게 사실 은행주 가운데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흐름 자체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추세를 이어가면서 상승 흐름이 나올 것이고 코로나 이전으로의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아직 저 위에 공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7,500원대까지는 조금 더 가줘야 된다. 여기서 한 15% 정도의 상승 흐름을 빠른 시일 내에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또 종목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다? 유가 급등에 따른 수혜주 이게 많아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유가 급등에 따른 수혜주 고민하셔 보시면 될 것 같고 곡물가가 상승을 할 것이니 곡물가 관련된 수혜주들을 참고하셔 보시고요. 그리고 글로벌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주들 같이 해서 보신다면은 꽤나 안전하게 최소한 올해 상반기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는 투자가 아닌 그래도 지수보단 아웃퍼폼하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업종들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죠. 5G 관련주들이나 뭐 중장비 도로 관련주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KMW 잘 보셔야 되고요. 서진 시스템, 오이솔루션 잘 보세요. 그리고 중장비 도로 관련해서 인프라코가 이미 급등이 나왔어요. 지난주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좀 급등이 좀 나왔는데 패스하고 두산 밥캣 같은 경우가 소형 중장비입니다. 사실 미국에서 인프라 구성을 대규모로 한다고 치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공사, 작은 지형들의 공사 자체 큰 포크레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크게 깔고 나면 주변은 전부 다 작은 중장비로 다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기 집, 앞마당 등등 그 인프라 주변의 공사들. 밥캣 같은 경우가 소형 지게차, 소형 포크레인 등등 고양이 그림이 있는 제품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관련된 제품들인데 역시나 조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산 밥캣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흐름을 우선 계속 타요. 근데 많이 보셨던 차트일 거예요. 이런 차트가 뭐랑 비슷하냐면
현대위아의 여기 차트. 자, 현대위아 차트예요. 현대위아 차트고, 그리고 현대위아가 오르기 직전 차트예요. 요만큼. 작년 12월. 두산 밥개 차트예요. 매수 대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제가 조정이 나오면 매수해둬라라고 수없이 말씀드렸고 대박을 쳤죠. 그렇죠? 대박을 쳤어요. 정말 대박을 쳤습니다. 두산 밥개 지금 상황에서 뭐예요? 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 대응을 해 두신다면 어느 순간 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미국 인프라 수혜주 매출 얼마 증대 예상 관심 가져보자라는 보고서들 나오면서 폭등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두산 밥개 같은 경우 대형주 매수를 좋아하신다면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관심 포트에 넣어두시고 꼭 가져가셔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 판단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그냥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든 부양책 수혜주 시장에 자금이 풀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움직임 자체가 지금 강하진 않지만 제가 항상 미래 말씀드리잖아요.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행항공 카지노 관련주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지난주, 지지난주 몇 달 전부터 말씀드려왔었던 화장품주들 기억하십니까? 최근에 화장품주 중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많이 보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네,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나 모르겠습니다. 미리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뭐 화장품이나 카지노나 뭐 여행이나 조정이 나오면 깊은 조정이 나오면 분할 매수를 꾸준하게 하시면서 최소한 상반기까지 가져가고 아니면 뭐 연말까지 상관없어요. 가져가신다면은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종목들, 업종들이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 투자해 두시고 남들이 관심 없을 때 투자하셨다가 수익 나시면 또 파시고 또 다른 종목도 들어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참 어떨까? 그래서 많은 말씀을 드려왔었지만 화장품주들의 움직임이 또 같이 좀 나아져서 아쉽지 않았나? 어찌됐든 뭐 여행항공 카지노 관련주도 요거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1, 2주 한 달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상반기나 연말까지는 보셔야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빠르게 좀 보자면 제가 주로 보는 이 바닥주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종목들을 좀 꼽아 봤는데 이 종목들이 조금 굉장히 좀 괜찮아 보여요. 특히나 이제 사실 LG화학이 요즘 정신 못 차리죠. 완전 죽었어, 얘가. 근데 제가 이 라인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완전히 좀 죽어 있다고 보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는 3월 코로나 끝까지 잡지만 사실 이런 지수의 급락자리는 좀 잘라버리고 라인을 잡아버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라인이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거의 라인 자체가 지금 현재 LG화학은 하나, 둘, 셋, 네 번째긴 한데 완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요. 이럴 경우에 최소한의 고점 자리 영역을 우리가 체크해 본다면 저 멀리 8월 달에 라인 체크해 본다면 이 정도 라인은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건데 바닥 자리에서 동그라미를 좀 쳐볼게요. 자, 이렇게 본다면 저 바닥 자리부터 해서 라인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한 번 만들어냈고요. 바닥에서 다시 또 한 번 만들어냈고 이 라인 자체 2번 자리, 1번 자리인데 2번 상단 자리에서 터치하면서 깨지는 흐름들. 사실 100만 원 간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조심해야 될 자리는 맞았단 말이에요. 제 이 차트를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의 또 어떤 흐름? 반등 흐름이겠죠. 이런 그림을 항상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고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 판단이 들어요. 자, 그 다음 또 종목 보자면 잠깐만요. 이거 좀 바꾸고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몇 가지 더 가져왔어요. 태양건설. 제가 사실 태양건설은 좀 아쉬운 게 아니라 이거는 좀 사둬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가 사실 우리 가족분들이랑
정말 연금 종목처럼 이 종목은 이제 꾸준하게 보고 있는데 한신공영을 뭐 14,000원대 이때부터 쭉 보고 있어요. 긴 시간을 텀을 두고서 이제 보는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태영건설 같은 경우도 제가 요즘에 소개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실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세워라, 내어라, 매달 얼마씩 그냥 주식을 한다면 월급이 들어온다면 떨어지면 태영건설 좀 사고 또 사고 절대 망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태영건설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4,800억, 5천억이 지금 조금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볼게요.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2,500억 정도 하고 작년에 순이익이 5,300억 했어요. 5,300억. 순이익이 5,300억인데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1년이 조금 과하게 나오긴 했지만 뭐 단기성이긴 하지만 어찌됐든 시가총액 나누기 요거 하면 PER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가 굉장히 현금이 좀 많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싸다는 거예요. PER을 좀 계산해 볼 때 평균적인, 연평균적인 이익을 가지고 계산해 보더라도 PER 2배, 1.5배 이 수준의 종목이 태영건설입니다. PBR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고 그래서 사둔다면은 사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그런 종목인데 태영건설 같은 경우가 이 추세의 라인, 제가 깊게 빠진 코로나 때 빠진 자리는 좀 제껴버리고 이 추세의 라인대로 본다면 태영건설 같은 경우도 저 바닥부터 해서 바닥이 완성이 되면서 치고 가거든요.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때 그냥 회사가 싼 건 둘째치고 차트적인 흐름에서의 이 자리들, 그러니까 너무나 무섭게 코로나 때 자리 뗀다 말씀드리죠. 지수 하락과 같이 밀린 부분은 좀 자릅니다. 바닥, 바닥, 바닥 자리가 잡혀요.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바닥에서 올려치고 다시 올라갈 채비를 하면서 그 다음 자리는 뭐가 될까요? 네, 그 다음 자리는 한 14,500원 정도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가져가만 그냥 여유를 갖고 종목을 지켜보신다면은 14,500원 정도에서 한 뭐 20% 정도의 수익은 머지않아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은 걸려요. 근데 건설 경기 자체가 안 좋다고는 하지만 저는 사실 건설 경기 새롭게 또 신도시에 대한 부분이 좀 크게 좀 자리 잡지 않을까요? 한 번은 바람이 좀 불 겁니다. 네. 시장 자체가 가치주의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 흐름을 볼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종목. 사실 이 종목 샀는데 뭐 좀 비싸게 샀어요? 상관없어요. 분할 매수해서 아주 그냥 월급처럼 월급이 나올 때마다 얼마씩? 뭐 10주씩. 한 달에 10주를 산다든가 뭐 돈이 좀 많으시다면 뭐 100주를 산다든가 편하신 대로 꾸준하게 담아가신다면은 이 종목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을 종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좀 팁을 드리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볼게요. 한국전력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과감하게 이런 종목은 사지 마십시오. 한국전력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30년 전에도 2만 원이었습니다. 20년 전에도 2만 원이었어요. 바닥이. 공기업으로서 실적 자체가 막 기하급수로 느는 게 아니라 그냥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지금 23,000원에 산다면 20년 전 가격에 사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최소한 5년에서 10년의 텀을 두시고 종목을 기다리셔야 수익이 좀 날 수 있는, 지금 사서 배당을 노리시는 거 저는 오케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시라면 사지 마셔라. 그냥 주식을 하신다면은 한국전력 같은 종목은 정말 한번 밀리면은 많이 어려워져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밀리진 않을 거예요. 밀리진 않을 거라 다행이긴 한데 이런 종목은 조금 가능한 한 멀리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부터는 종목 얘기를 좀 할 건데 제가 사실 이 종목을 몇 주 전에 준비를 해왔는데 지난주에는 방송을 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미국 FDA 3상을 곧 시작을 합니다. 곧 시작하고요. 신약 가치가 1조 5천억 정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신사업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셀트리윤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셀트리온이 3만 원 할 때 거의 모든 방송국에서 셀트리온 추천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외칠 때 저 혼자 추천했었고 심지어 서울경제 내에서도 저를 욕하는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주가가 1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좋다고 말을 바꾸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때 제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제 그 후속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30만 원을 넘어가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향후 3년을 책임질 수 있는 인생 종목이라고 감히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선은 종목 영상 보시고 조금 있다가 끝난 다음 제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김선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새로운 코너 하나 이제 진행할 건데 쓰리고라고 많이 갑자기 오르는 회사 있죠. 가보고 회사가 마음에 든다. 괜찮으면 사고 그리고 잘 가면은 팔고 이렇게 쓰리고 컨셉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회사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오늘 최근에 좀 많이 오른 회사가 있어요. 제가 이 회사를 가봤습니다. 가서 자세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하나씩 좀 뜯어볼 텐데 아주 뼛속까지 좀 살펴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봐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인스코이라는 회사가 엄청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회사인데 제약 바이오 종목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사업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 회사를 가봤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보니까 우리 임원분들께서 엄청 힘드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뭐 오히려 또 되게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임원분들이 힘들다. 뭐 물론 그건 생각에 따라 틀리겠지만 글쎄 저 인스코비라는 회사가 사실은 저 상장된 지가 한 36년이나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상당히 뭐 이렇게 볼일 없다고 뭐 큰 기업을 제대로 성과를 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미래의 산업에 이렇게 대비해서 이제 그 모형을 갖췄다고 할까요? 이제 도약의 단계의 그 준비는 다 끝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또 봤을 때 제가 이제 제2의 셀트리온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이 다발성 경화증 3상까지 끝내고 난 이후에 매출 확대 포인트로 빨리 넘어가신다면 정말 그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이 완전 재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좀 장기적 관점에서의 통장처럼 진짜 대응할 수도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바닥에 있는 종목이라 코스피거든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 외에 화장품이 또 이어지고 있으니 화장품의 제약바이오의 유통까지 더해서 안정적인 매출 프리텔레콤이 하나 더 한전의 AMI 사업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1년에서 2년 정도의 움직임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주가가 2018년도에 몇천 원대에서 15,000원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또 FDA 이슈, 관절염 이슈를 가지고서 그렇게 갔던 건데 이번에는 3상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의 다발성 경화증 이슈가 또 터지게 되면은 펀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15,000원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도 한번 볼 수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주가도 잘 갈까요? 그 주가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회사가 굉장히 실적이 바탕이 되고 회사가 좋아지고 회사 비전이 좋고 회사가 또 미래를 향해서 간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걸 지금 주가가 어떻게 간다 어쩐다는 그걸 말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열심히 하고 네. 그다음에 회사의 그 비전대로 네.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뭐 주주들 가치는 뭐 좋아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인터뷰 들어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왜냐? 회사 수장이신데 길게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네. 이 다음 영상에서 이제 밑에 임원분들 하나씩 다 얘기할 거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 얘기를 제가 들어본 결과 너무 좋아요. 사실 영상은 짧지만 그 후면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정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임원들이 미소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네, 회사가 정말 좋아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다들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잘 보셨죠? 오늘의 영상은 사실 이제 그 유인수 회장님의 인터뷰만 제가 이제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피메즈 관련된 영상이거나 또 이제 구자갑 대표님의 인터뷰 영상, 또 연달아서 또 이제 뭐 화장품이나 유통사업부, 시계사업부, 그러니까 회사 전체 전반의 모든 것을 제가 조금 속속들이 파헤쳐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영상들이 매주 이 시간에 나갈 겁니다. 한 4회에서 5회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 나갈 거예요. 아마 방송 전문가 중에서 인스코비라는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저일 겁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일 겁니다. 예, 저일 거예요. 그래서 꼭 김선윤의 주주클럽으로 오픈 채팅방 좀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인스코비란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 아니면 사고 싶다, 그 외에 한 종목을 더 곁들여 말씀 좀 드려보자면 셀루메드라는 종목이 사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1년 반 정도가량 거래 정지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공시가 나왔습니다. 무슨 공시가 나왔냐, 여러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요. 여러분, 사실 셀루메드 가지고 계셨던 분들 많이 힘드셨을 건데요. 어떻게 됩니까? 내일부터 매매 거래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셀루메드가 드디어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자, 근데 셀루메드 얘기를 왜 하냐? 셀루메드의 최대 주주가 또 인스코비란 말이에요. 인스코비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하니 주가 자체가 인스코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거래 재개가 됩니다. 자, 사실 인스코비를 제가 좀 다녀온 지 좀 됐어요. 방송 이게 촬영 녹화를 할 때가 이제 3,000원 살짝 넘었을 때였는데 지금 4,000원 가까이까지 좀 온 상황이기는 해요. 사실 매수 의견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 원체 올랐기 때문에 정 매수를 하신다면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심스럽게 분할 매수 접근을 하셔야겠죠. 이거를 제가 무턱대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좋은 종목이지만 가릴 건 가리자고요. 적당히 조금은 어떻게 해요? 상황 보시면서 매수 대응을 해야겠죠. 종목이라는 게 무턱대고 뭐 계속 가는 건 아니잖아요. 조정이 나왔다가 그럼 그 기회를 이용해서 조정 자리에 매수를 하는 거고, 그 매수를 조정을 활용해서 올라가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인스코비가 이전의 차트를 보자면 이런 산을 탔어요. 제가 2018년도 때 1월 달에 인스코비를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의 이 흐름 자체가 좀 주봉으로 볼게요. 너무 이제 크다. 이 흐름 자체가
저때 당시에 좀 느낌을 조금 기운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이렇게 보니까 갈 길이 멀어. 솔직히 많이 갈 길이 멀어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 좀 올라가지고 시가총액이 약 4천억 가량 됩니다. 4천억 가량 되는 시가총액이고요. 주식수가 한 1억 주가량 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코스피 종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아니고요. 코스피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사실 조 단위가 넘어가야 됩니다. 시총 자체가. 그래야만 되는 회사예요. 셀루메드라는 이제 자회사가 내일 거래가 돼서 이제 뭐 따상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런 흐름이 또 나와준다면 셀루메드가 내일 10,000원으로만 가줘도 셀루메드만의 회사의 시가총액 자체가 또 5천억이 됩니다. 이에 따른 또 인스코비의 가치 자체가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냐? 이 회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풀이 너무나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의 시장을 봤을 때. 아피메즈 법인의 미국 FDA 3상 승인이 떨어졌어요. 이전부터 이미. 자, 그런데 이 3상을 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죠? 3상하는 비용은 적게는 몇백억에서 많으면 1,000억 그 이상으로 들어갑니다. 약에 따라서. 그런데 3상 관련 승인이 났고 펀딩이 진행 중이다. 아마 회사에서 예측하는 것은 상반기 안으로 늦어도 펀딩이 좀 완료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계시지 않나 여러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회사 셀룸의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드디어. 이게 굉장히 좀 사실 첫 번째 상승 포인트였던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첫 번째 상승 포인트야. 이거 하나 때문에 사실 인스코비 주가가 오늘까지도 이렇게 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로 끝낼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회사의 매출을 담당하는 한 축인 프리텔레콤. 여러분 알뜰폰 요즘 많이 쓰시죠? 5명 중에 한 분 정도가 쓰고 계십니다. 프리텔레콤. 네. 알뜰폰 업계에서 3위인가 4위, 5위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출이 정말 많이 늘고 있어요. 프리텔레콤이. SK, KT, LG U+의 상품들, LTE 상품들, 5G 다 쓸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화장품 중에 여러분 요즘에 홈쇼핑, CJ나 GS나 홈쇼핑에서 많이 보셨던 화장품이실 겁니다. 비플라스틱 고가의 화장품입니다. 더미코스 이것도 굉장히 고가의 화장품입니다. 더미코스가 홈쇼핑가 기준으로 3개에 25만 원이래요. 요만 50g짜리 3개. 비싸. FGF7 들어가 있고 그래요. 비싸. 굉장히 비싼, 아주 비싼데 물질이 들어가 있어. 비플라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바이오메디카 등과의 협업 등.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전에 항상 스마트 그리드 이슈가 나오면 인스코비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 한전에서 수주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해서 한전에서의 AMI 수주에 대한 포인트가 다시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또 있습니까? 전기차 관련된 시너지까지 갖고 있습니다. 유통, 여러분 한독 돌핀 시계 아시죠? 옛날 유행하던 시계 기억하십니까? 한독 시계, 돌핀 시계, 블랙 이글스 시계. 이런 포인트들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보다 더 많은데 제가 일단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앞으로 회사의 성장성이 좀 크다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더 좋은 인터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스코비라는 회사가 사실 많은 성장이 필요한 회사입니다. 정말 좋은 회사로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매수 추천은 당장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 조정을 이용한 활용을 하시는 종목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도 알찬 정보와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